안녕하세요. 마데테스에 사는 이야기 마데테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글들을 좀 읽다가 저한테는 좀 생소한 걸 발견했어요. 소셜 커뮤니케이션 디스오더라고 하는 건데요. 거의 어티즘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글을 읽고 어티즘과 소셜 커뮤니케이션 디스오더가 어디가 다른지에 대해서 여기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대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보는 웹사이트는요, 사라 둘리 센터 for Autism이고요, 세인트 조셉 빌라 하스피럴에서 나온 글입니다. 사실 제가 글을 읽다 보니까 제가 상담학을 전공하면서 제가 배웠던 정신질환 진단과 통계 매뉴얼이라는 데서 DSM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그 Diagnosis Statistics Manual 해갖고 Mental Health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진단과 통계 매뉴얼에 보면 제가 배울 때 당시 상담학을 전공하면서 배웠을 당시에 DSM-4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DSM-5 2013에 revised 되면서 이 Social Communication Disorder라는 게 새로 애드가 됐다 그래요. 그러면서 Asperger Syndrome 그런 몇 개가 2013년도에 발행된 New DSM-5에서는 없어지고요. Social Communication Disorder가 새로 애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어티즘과 소셜 커뮤니케이션 디스오더 쉽게 SCD라고 하겠습니다. 소셜 커뮤니케이션 D도 약자로 SCD. 그러니까 어티즘과 SCD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 굉장히 시밀러한데 다릅니다. 어티즘의 그러니까 자폐아들의 코어 프로블럼이죠. 핵심적인 문제는 소셜 인터랙션, 커뮤니케이션, 특별히 버벌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큰 문제겠죠. 소셜 커뮤니케이션 디스오더도 이 커뮤니케이션 문제입니다. 단어 그 자체로 말이죠. 그러면 어티즘과 소셜 커뮤니케이션 디스오더의 디퍼런스는 무엇인가? 어티즘은 이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복 행동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행동 플랩플랩 하거나 제자리에서 점프하는 것을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소유욕이 강하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서 어떤 아이는 인형을 끌어안고 있다든가 그리고 어떤 루틴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죠. 그 아이들은 꼭 이 시간 되면 이걸 먹어야 되고 꼭 이 시간 되면 거길 가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띵깡을 부리고 or sometimes 이 아이들은 저희 아이는 이렇게 슬리브가 올라가 있는 걸 못 봐니까 다 내려야 되고요. 어떤 things right이에요. 이렇게 바로 돼 있지 않으면 고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너무 지나칠 정도로 무언가 소리나 어떤 사운드나 어떤 단어나 워드 혹은 구절들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심할 정도로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그 띵이, 오브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심할 정도로 센서리 이슈가 있어요. 그 사운드라든가 혹은 어떤 패턴이라든가 어떤 저희 애를 기준으로 들면 저희 애는 이 바리깡이라고 그러죠. 그 헤어 커링 하는 그 기계의 소리를 견디질 못하고요. 그다음 믹서기 돌리는 소리가 나오면 저희 애는 그렇게 귀를 막습니다. 저희 아이의 특징이죠. 저희 아이는 definitely autism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태어난 2009년, 저희 아이가 다이그노스 받은 게 2011년까지만 해도 소셜 커뮤니케이션 디스오더라는 단어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고요. 에스퍼러 신드롬 그 외 몇 가지들이 존재했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어티즘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소셜 커뮤니케이션 디스오더는 무언가?
말 그대로 아이가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방금 말씀드렸던 어티즘 아이들이 갖고 있는 증상은 이들은 없어요. 글대로 얘기하면 여기 saradullicenter.org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아이들의 소셜 커뮤니케이션 디스오더를 겪고 있는 아이들, 사회소통 장애라고 한국말로 정의하겠습니다. 사회소통 장애. 이 증상을 겪고 있는 아이들은 어티즘 아이들이 갖고 있는 반복 행동이라든가 어떤 뭘 고쳐야 돼, 바르게 고쳐야 된다는 습관이라든가, 뭐 어떤 것에 대해 집착하는 행동이라든가, 어떤 그 센서리 이슈, 듣는 거, 보는 거, 어떤 패턴, 뭐 이런 거에 대한 센서리가, 에 대한 예민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건 뭐냐면, 어, 말하는 거나, 말하지 않고 어디지 보여주는 사인을 캐치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이유로 토픽이나 주제들이 바뀌기도 하고, 체인지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보이스 톤이나, 거기에 대한 주제나, 이런 걸 캐치업하면서 따라가면서 그 커뮤니케이션 or 디스커션들을 따라가잖아요. 이 소셜 커뮤니케이션 디스오더에 있는 애들은 이걸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그리고 그게 학교가 됐든 교회가 됐든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다른 사람과 interact, 그 다른 사람과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행동하는 것, 그 다음에 그들과 같이 얘기하는 게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증상이 early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가 그 말을 하고 이럴 해야 될 시기에 말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소셜 커뮤니케이션 디스오더라고 합니다. 이게 여기 보면 소셜 커뮤니케이션 디스오더를 이벨리ュ에이트 할 때 어떤 걸 보냐면 respond to others, 다른 사람들이 반응을 하느냐,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 하느냐, 아니면 자기의 감정과 느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 그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얘기하고 내가 하는 거 테이크 턴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한 가지 주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주제에 거기에 그 주제 안에서 얘기를 계속 할 수 있느냐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제스처를 쓰잖아요. 얘기하면서 이런 제스처를 쓸 수 있느냐랍니다. 그러니까 hi, 뭐 hello, goodbye, 뭐 hug, kissing 이런 제스처들을 사용하여 자기네 그 표현을 자기들의 감정이나 느낌 표현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자기의 감정,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상황에 맞춰서, 환경에 맞춰서 어드저스트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보고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화낼 상황이고 이건 기분 좋게 웃으면서 인조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혹은 그 도서실 가서 조용히 해야 되느냐 아니면 노래방 같은데 큰 노래 부르는 데서 큰 소리 노래 부르고 놀 수 있느냐 뭐 이런 상황 그 대화상에서 상황 적응 능력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의 주제에 맞춰서 질문을 하거나 그거에 대한 커멘트를 달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친구를 만들고 그 친구와의 릴레이션십을 지켜갈 수 있느냐, 킵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여서 여러 가지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고 제가 이것들 찾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나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장애 어티스틱 키즈를 키우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지금도 우리 애는 어티즘과 비교했을 때는 전혀 어티즘 같지 않은데 얘가 말을 못해요.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가 잘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요 소셜 커뮤니케이션 디스오더를 가지고 의사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한 번 오진이 되어지면 시간을 굉장히 웨이스트합니다. 너무 아깝죠. 아이가 어느 정도 캐치업이 돼서 성장하면 빨리 성장할 수도 있고 정상 범위에 가까워질 수가 있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이걸 나누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부모님들 중에서 우리 애는 오티즘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애는 사회성이 부족해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소셜 커뮤니케이션 디스오더 SCD에 대해서 의사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상담을 많이 해보고 상담 케이스가 저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도 많고요. 근데 하다 보면 그러니까 상담자도 그러니까 의사도 맞아요. 진단하는 의사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환자 하나하나 딥하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너무 좋지만 그들도 인간이라 그들이 갖고 있는 육체적 피로, 그들이 갖고 있는 가정사 문제, 그들이 운영하는 클리닉의 문제 등등들로 인해서 그들도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간혹 미스 다이그노스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걸로 이렇게 언급을 하셔서 그분들도 이럴 수도 있겠다는 어떤 퀘션 마크, or 마침표 혹은 waking up, 어런스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랑 이런 충분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그러면 의사분들이 right decision을, right diagnose를 해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게 어티즘이 됐든 소셜 커뮤니케이션 디스오더가 됐든 우리 아이들이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프랙티스입니다. 프랙티스. 저희 아이가 OT를 시작하고 나서 제가 OT 센터에 가서 보고 그 장난감을 바로 그날 바로 아마존에서 오다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바로 찍기 전에 아이하고 15분 그 장난감을 가지고 같이 놀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계속 프랙티스에 그게 OT 센터든 스피치 테라피든 ABA든 혹은 가정 환경에서 부모님과이든 계속적인 반복적인 습득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 고민이 많고 힘들겠지만 꼭 힘내시고 우리 아이들 반복적으로 트레이닝하고 교육시키는데 게으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데티스에 사는 이야기 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